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두 번 뵙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뵙는데 사실 오늘이 이제 권순필의 뉴스아이키 1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본의 아니게 두 번 뵙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1주년 축하 의미로 오늘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청송 사과 세트를 10분한테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니까요. MBC 미니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네. 헌재가요. 네. 탄핵 심판 추가 기일 지정했죠? 네, 오늘이 그동안 예고돼 있었던 8번째 변론 기일이었는데 그래서 뭐 추가로 변론 기일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좀 관심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지를 했는데 9차 변론 기일 18일 오후 2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시고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 이제 8차 변론 기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2월 18일 오후 2시에 지금까지는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던 증거를 조사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고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이제 헌법재판관 전체 평의가 있는데요.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증인 신청을 받아달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증인 신청을 기각했는데 내일 한 번 더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지를 했습니다. 자, 18일 오후에 9차 변론을 하면요. 네. 결론이 3월 초에는 늦어도 나온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겠군요. 18일에 이제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최후 진술이나 뭐 최후 변론 이런 것들 함께 한다 그러면 변론 종결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를 보통 이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기간을 2주 정도 갖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월 초 늦어도 이제 3월 중순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빨리 결론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혼란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지금의 어떤 혼란상을 좀 정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따 다시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뭐 헌법재판소 공격이 어떤 금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조태용 국정원장 오늘 발언이 굉장히 아까도 저희도 많이 이 앞에 앞차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오늘 나온 증인들 중에서 이제 좀 화제를 많이 모았던 게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인데요. 죄송합니다. 내란 사태가 있기 8개월 전,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안가 만찬에 참석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엊그제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헌재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안가 만찬에서 대통령이 비상조치 언급을 하길래 이게 이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걸로 생각을 했고 반대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증언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사실관계도 하나 추가로 드러났는데 내란 사태가 있기 전날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다라는 것도 문자 메시지로 소통했다는 사실도 처음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장순욱 변호사가 조태용 원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관계들이 좀 드러났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증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그렇습니다. 예.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자주 있지 않았다 그러면 가끔이라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국정원장한테요. 그렇습니다. 영부인이. 국가정보원장이 굳이 영부인하고 별도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따로 연락을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한 셈입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말대로라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일. 예. 그것도 이제 내란 사태를 전후한 시기에 영부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잘안 상식적으로 좀 되죠. 이해는 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뭔가 이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러면 그때 특정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예. 있는데 국정원장의 말대로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게 내란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설명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믿을 수가 없는 어떤 종류의 발언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영부인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것도 말한 대로 증언한 대로 자주 있지 않은 문자였는데 네. 계엄 전날이고. 네. 그럼 아주 보통의 상황이라도 굉장히 의아해서 쳐다봤을 텐데 그 내용이 기억 안 나지 않는다는 건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랑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들립니다. 예.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조태영 국정원장에 대해서 장순욱 변호사가 이제 질의하는 예. 맥락을 보시면 조태영 원장은 아마도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검찰이 확보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장순욱 변호사가 이제 질문을 네. 할 때도 혹시 이제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거를 검찰에 제출을 하거나 예. 압수색을 당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예. 답변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장순욱 변호사가 검찰의 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예. 검찰이 별도로 통화 내역과 뭐 이제 통신 내역을 조회한 걸로 보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역을 이미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오늘 이제 국회 측 변호인이 또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 조금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맥락은 예. 오늘 출석한 조태영 원장이 뭐 이전에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고 예. 있고 그리고 오늘 출석해서는 아예 그 메모 자체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 이후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야당 국회의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일종의 공세를 취했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홍정원 1차장을 해임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전화라고 건의했었던 것. 예. 그 건의 정치적 자체가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건의를 예. 했던 것 자체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임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국회 쪽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 그리고 신성범 정보위원장하고도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그 계엄 당일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엄 전후로 해서 성일종 신성범 의원하고 전화를 여러 통한 거를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근데 통화 기록이 있다면 맞을 것이다.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태영 원장의 어떤 입장에서 혹은 조태영 원장이 지금 홍장원 전 차장한테 하고 있는 예. 말에 기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계엄을 그 특정한 계엄 시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 정보위원장하고 국회 국방위원장하고 주고받았던 통화를 아예 기억을 못한다. 예. 그것도 여러 차례 했었던 통화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 이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예.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태용 원장의 발언들은 아까도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툭 질문이 들어오니까 엉뚱한 답변이나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쏟아냈어요. 보면 방첩사 얘기도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홍장원 1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뭐 관련된 증언이 예. 이제 주로 집중이 됐는데 특히 이제 논란이 된 거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던 내용. 예. 그날 조태영 국정원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하게 예. 됐던 거다.
근데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국내에 조태용 원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예.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계엄 당시에 검찰 조사 계엄 이후에 이제 12월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조태용 원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저녁 8시쯤에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윤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물었고 예. 공관에 있다. 그리고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있었기 때문에 송별만찬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 안 가세요? 라고 네. 물어봤고 조 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내일 갑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통화가 끝나고 나서 한 10분쯤 뒤에 예.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예. 라는 호출을 받고 이제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윤석열 피청구인이 주장했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됩니다. 예. 윤석열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홍장원 1차장한테 연락을 할 때 조태용 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줄 알고 아직 거기시죠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때 네. 이제 조태용 원장이 아직 여기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건 줄 알고 거기시죠라고 물었는데 네. 조태용 원장은 공관에 있어서 여기입니다라고 답변을 예. 했는데 자기는 그게 미국에 아직 있다는 건 줄 알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하게 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 원장의 말대로라면 공관에 있다라는 말도 했고 미국 출장은 내일이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까지 윤석열 했고. 대통령은 당시에 조태용 원장이 여기 있다는 거, 국내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렇죠. 왜냐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부속실장이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예. 건데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집착하고 주장하는 이유도 예. 홍장원 전 1차장의 어떤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좀 실추시키기 위해서 예.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이제 조태용 원장의 증언하고도 맞지 않지만 굳이 홍장원 1차장의 메모나 증언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다른 관련된 증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공경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주요할 것이냐, 뭐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했던 발언들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증언이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증언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도 상황이지만 네. 본인의 말 자체가 너무 믿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뭐냐 하면 계엄 당일 격려 전화를 하려고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쉽게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뭐 그것도 이제 그 격려 전화라는 게 한참 전에 해외 순방을 갈 때 국정원 해외 파티에서 도움을 줬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도 계엄 당일날요. 예,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방첩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윤석열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업무와 관련된 계엄 내용이죠. 당일날 그것도. 네, 예. 뭐 계엄에 관한 업무 사안이 아니었고 방첩사는 원래 이제 간첩을 잡는 업무를 하니까 이걸 뭐 국정원의 원래 임무에 맞춰서 잘 지원해라. 그 얘기를 굳이 방금 전에 계엄 선포를 한 다음에 20분 뒤에 전화를 해서 할 이야기였을까? 예. 뭐 저도 좀 의문스러운데 헌법재판관들도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어떤 상식선에서 판단을 한다면 믿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 원장으로부터 이 홍 1차장이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입니다. 한 달 네. 전부터 신임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네, 통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하게 예. 됐다. 그런데 신임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계엄 당일날 전화해서 격려를 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오늘 이제 추가로 본인이 그 시간을 좀 얻어가지고 따로 변론을 했는데요. 뭐 그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해임하는 과정에서 홍정원 전 1차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언제 통화를 했었는지가 조태용 원장하고 예. 윤석열 피청구인의 말이 좀 엇갈렸거든요. 예. 조태용 원장은 뭐 5일 오후에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해임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전날 밤에 이제 통화를 했었고 그 다음 날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정원장한테서 이미 이제 오래전에 신뢰를 잃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됐다. 그래서 본인이 좀 국정원장을 나무랐다는 겁니다. 예. 그걸 미리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했어야지 신뢰를 잃은 사람을 왜 계속 데리고 가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라고 앞뒤가 안 맞으면 다시 이 얘기라고 하는 바람에 이 전체가 좀 엉켜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피청구인이 오늘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을 직접 신문하려고 예.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결국 이제 헌법재판장 권한대행한테 이제 막혔습니다. 오늘 조태용 신문 도중에 자신이 직접 신문할 수 있게 자기 뒤에 있는 이동찬 변호사랑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동찬 변호사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문영배 대행이 글로 적어서 대리인한테 줘라. 예. 그러니까 직접 신문하지 말고 예. 본인 의견이 있으면 옆에 전달해라라고 이야기를 예. 했고, 그랬더니 윤석열 피청구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거는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문 대행이 그러려면, 그러니까 직접 질의를 하려면 저희가 평의를 다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애초에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직접 신문을 못하게 하자라고 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하려면 다시 평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김계리 변호사가 그런 규정의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를 이제 붙잡으면서 그만하는 듯이 이제 손으로 이제 만류를 하고 네.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마이크에 잡히기도 했고요. 김계리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제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따지자 네. 윤 대통령이 오른손으로는 문 권한대행한테 이제 알겠다는 표시를 하면서 왼손으로는 김계리 변호사의 어깨를 이제 3번 치면서 이렇게 만류하고 이런 예.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영배 대행이 뭐라고 최종 답변을 했느냐면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네.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미 재판 시작하면서부터 미리 고지를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오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예, 오늘 나왔었던 증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은 게 예.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예.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인데 이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서 직접 국회의원들 체포와 관련된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증인 출석을 해가지고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12월 4일 오전 0시 31분부터 예. 오전 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느냐라고 정영식 헌재 재판관이 직접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체포라거나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붙잡고 끌어내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지는 이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예. 뭐 이제 당시에는 그런 기억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요. 다만 0시 45분쯤에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간중간 임무가 변경이 됐다. 예.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좀 반개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 같은데 시간은 많지 않은데 문영배 재판관의 동창 온라인 카페에 무슨 음란물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같아요, 보면. 네, 고등학교 동창들이 예. 모여 있는 이제 온라인 카페에 뭐 성착취물이 올라온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지지자들이 예. 문형배 대행한테 문자 폭탄을 보낸 사건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제 문형배 대행이 가입을 했었던 고교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과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거를 가지고 마치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듯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그런 혐의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